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9도가량 낮아 춥겠고요. 강한 바람에 곳곳에는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9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한낮 기온 한 자릿수에 머물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8도, 영덕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먼바다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사적지이자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에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대대적인 준설을 하는 등 수질 개선에 나섰는데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 곡선 연못과 건물, 야간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고민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녹조 라떼라 불릴 만큼 심할 때도 있습니다. 경주시는 녹조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준설에 나섰습니다. 15,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전면적인 준설은 발굴 조사를 한 70년대 후반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준설을 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부분 준설이었습니다.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 원인 중에 하나가 퇴적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적토를 확 걷어내서 녹조 발생을 줄이려고 합니다. 동궁과 월지에 녹조가 반복되는 것은 곡선 구조로 고인물이 많고 남천에서 유입하는 원수의 수질이 좋지 않으며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 저수량이 3만 톤인데 하루 유입 수량은 최대 3,000톤, 실제로는 평균 700여 톤으로 연못물이 모두 바뀌는 데 짧게는 열흘, 길게는 40여일이나 걸립니다. 경주시는 이달 하순 준설을 마친 뒤 우선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 소형 펌프 7대를 설치해 물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도 내년부터 수질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문화재 현상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 때 만들어진 입수구와 배수구의 돌 구멍을 고집할 경우 수량을 늘려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의 수질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장 등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조성되고 있는 구룡포 캠핑 도서관 장소 선정과 부진한 공유경제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항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정숙 의원은 포항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세 차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고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다며 여성정책 담당관실과 특보 신설 등 경북 제1의 도시에 걸맞는 양성평등 실천을 주문했습니다. 구룡포 여종고에 만들고 있는 캠핑 도서관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2012년 폐교된 뒤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균열과 내력 부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40억 원을 들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35년이 된 얇고 위험한 학교 건물이 40억을 투자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캠핑 도서관으로 유용한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포항시는 구룡포 시가지 슬럼화 방지와 주민복지, 관광자원 등 다목적이라며
이미 타당성 조사와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노후 건물은 안전 보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도서관 정책 컨설팅에서 위치성은 호평을 받은 만큼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19억 원을 확보하여 석면 철거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해남 의원은 공유 경제 활성화로 도시 재생을 촉진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주거지 재생 수단으로 쉐어하우스 공급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업 허브로서 코워킹 공간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장난감 도서관이나 농기계 대여, 청춘센터 창의 카페 등 공유 모델은 주변에서 실행되고 있다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여형 모델을 계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영일만 야시장의 주방 및 휴게 공간 공유와 구수역 창고를 리모델링한 문화 메이커 스페이스. 주 의원은 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과 파손되고 방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에는 민주당 의원 2명만 신청한 데다 단 한 번의 보충 질문도 없어 의정 활동의 꽃이라는 시정 질문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는 각급 기관과 공립학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돼 승인된 경우에만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 3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비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및 용역직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14개 기초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성한 지 50년이 지나 노후된 철강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요청하고 지진 피해 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개인 분담금 6천만 원의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에 국토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신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때문인데요. 예방 활동을 해도 피해가 늘자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보이스피싱 코너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공개 수배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객님께서 평점이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 400만 원 정도는 지금 바로 납부가 가능하신 거죠.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바로 송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돈을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올려준다거나 경찰을 사칭해 휴대폰 해킹으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며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범인 목소리를 동시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범인 음성을 듣고 시민 신고를 받아 실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범인들이 내 목소리가 이제 유출돼서 신고를 받고 내가 검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검거와 예방의 목적이 고루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건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무려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인 목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는 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보다 7,777억 원 증가한 4조 4,664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SOC 사업을 보면
포항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1,139억 원, 포항 동해 간 동해선 전철화 225억 원, 울릉 일주도로 건설 253억 원 등입니다. 또 포항 영일만한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63억 원, 독도 비즈니스 센터 건립 14억 원,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 11억 원, 울진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실시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돼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지역 교사 460여 명이 내년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94명보다 73명 늘어난 것으로 공립초등교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사립학교 초중고 교원 명퇴 신청도 지난해 131명에서 168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 지역 명퇴 교원 수는 2017년 309명, 지난해 377명, 올해 48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진 죽변항은 구룡포항, 강원도 묵호항과 함께 동해안의 대표적인 국가 어항이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천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 투자와 주변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산과 관광 복합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인 울진 죽변항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천억 원이 투입돼 1단계로 기존 방파제 바깥에 대규모 방파제가 조성된 데다 물양장이 확충돼 어항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어서 2단계로 해군 부두와 조선소가 외곽으로 이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죽변항 바로 옆 언덕에는 109년 역사의 죽변 등대와 사랑의 상징을 닮은 일명 하트 해변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여기에다 내년에 바닷가를 연결하는 2.4km의 순환 레일 바이크와 수중 전망대를 갖춘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준공되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왕돌 쪽까지 유람선도 띄우고 그래서 동해의 거점 관광 및 수산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울진군은 항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이 일대에 광장과 편의, 레저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같은 성과와 청사진을 바탕으로 죽변항에서는 처음으로 수산물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대방어와 문어, 소라 등 겨울철 별미를 소재로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 지역은 단일 품목으로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죽변항 수산물 축제는 제철에 나는 수산물을 총망라한 그런 축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죽변항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수산과 관광을 아우르는 동해안 미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영덕군은 어제 경북수산자원연구원, 주식회사 현담과 전통소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담은 45억 원을 투자해 병국면 거무영리에 전통소금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향후 해양심층수까지 활용한 바이오헬스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자염으로도 불리는 전통소금은 바닷물을 가마솥으로 끓여 만듭니다. 최근 영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쟁 관계의 학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신입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고백했는데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경북의 현실이 반영됐다는 씁쓸한 분석이 뒤따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영주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A고의 한계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유인물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영주의 A고등학교가 정시와 수시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며 허위 비방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종이는 영주 지역 중3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됐습니다. 한 70%에서 80% 상태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학교 교사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종이를 유포한 사람을 추적해보니 배포자는 황당하게도 5km가량 떨어진 B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명이었습니다. 거짓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를 본 A고등학교는 B고등학교 교사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고등학교 측은 젊은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타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단에 우리 학교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른 학교 교사가 옆 학교를 비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영주 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유치전이 한층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주의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은 884명,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은 1,072명으로 200명 가까이 더 많습니다. 학생 수가 자꾸 줄면서 지난해엔 영주의 한 고등학교가 한 개 학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에선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급 학교의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학교 간 무분별한 경쟁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청림동 성추행 이사장 취임 결사 반대 대책위는 어제 미래 새마을금고 정문 앞에서 성추행 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 결사 반대 및 이사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6년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사장 A씨가 지난달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돼 오는 13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피해자는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림동 주민대책위는 또 포항여성회 등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오는 13일 이사장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지구물리학회 국제회의에서도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존 타운핸드 교수는 포항 지진을 촉발 지진으로 본다고 주장했고 일본 교토대 시마모토 명예교수도 포항 지열발전 운영자들이 단층대를 알면서도 유발 지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지질조사국 맥가 박사는 물 주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지진이 일어났고 주입량에 비해 지진 규모가 컸다는 점에서 자연 지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9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한낮 기온 한 자릿수에 머물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8도, 영덕과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먼바다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